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연일 주민들에게 경제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방의 말단 간부들을 교육하는가 하면 경제 간부들의 릴레이 반성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매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북한이 이번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화된 훈련에 견제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과 또 경제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노동당 본부청사로 향합니다. 무언가 흡족한 듯 얼굴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연단을 가득 채운 200여 명의 간부들은 우리의 시장 군수에 해당하는 각 지방의 당 책임 비서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맨 앞줄이 아닌 세 번째 줄에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은 총 비서 동지를 격정 속에 우러르며 뜨거운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열광적인 만세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는 나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북한 매체도 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힐 만큼 이례적이었습니다. 시군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전당의 전투력을 다지고 지방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강습회 개강사부터 결론 폐강사까지 회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강습회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부터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오수용 당 경제비서 등 당 핵심 간부들도 총출동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대북제재 장기와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고요.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도 사실상 그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정책을 다시 반복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말단 조직까지 지금 대중동원과 체제결속에 동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 위원장이 강습회에서 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선차적인 경제과업은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주문한 겁니다. 특히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태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 뿌리 깊이 배겨 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각자 도생 방식으로 발전해온 북한의 지방 경제를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챙기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삼중고인으로 해서 경제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된 상황을 극복하다 보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꺾이고 국가 경제 관리 지도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자력갱생으로 전환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비사회주의와의 투쟁과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각성도 촉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 앞에 인민 앞에 결백할 뿐 아니라 가족, 친척들도 절대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신칙하며 김 위원장이 제시한 시군 당 차원의 정책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의 지방경제 발전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농업 생산 증대, 지방 건설 촉진, 축산과 양어 활성화 등 기존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에, 농촌에 농업이 생산이 증대가 안 되고 자급자족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이런 육성, 농촌의 육성, 이런 식량이나 이 농업 생산의 증대,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8차 당대에서 결정한 경제개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주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만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북한 간부들이 경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연달아 반성문 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간부들의 반성문은 노동신문이 새로 만든 지상연단이란 코너에 실렸는데요. 결의를 다지는 간부들 기고문과 자아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경제 간부들을 무섭게 질책했던 김정은 위원장. 경제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입니다. 쥐죽은 듯한 분위기 속에 김 위원장의 말을 받아적기 바빴던 당 간부들이 릴레이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형식주의와 탁상행정 등 그동안 김 위원장의 지적사항을 경쟁하듯 고백하며 자아 비판에 나선 겁니다.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하자. 이런 고성표제를 달고 당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용덕 북한 내각국장은 지난 9일 노동신문 지상연단 기고문에서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나라의 주요 경제부문 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기업별로 각자 목표 달성에만 골몰한 나머지 중복 투자에 따른 낭비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사업하던 지난 시기에 그릇된 일본세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는 실물 경제의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최영일 순천지구 청년 탄광기업소 지배인은 탄광에서 올려보낸 자료에만 의지해 막장 실태를 안일하게 파악해왔다며 앞으로 탄광에 직접 뛰어들어 생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배인은 감속기를 교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타박만 했다가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총회가 이렇듯 미적지근하게 진행되다 보니 며칠 후 하차 직장에서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지난 전원회의에서 경제 간부들을 크게 질책한 만큼 시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경제 일꾼들의 반성문이 북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창화력기업 연합기업소 지배인이 반성문을 쓴 걸 보면 감속기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서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북창화력은 평양의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발전소거든요. 근데 감속기는 지배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속기라는 중요 부품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국에서. 결국 제때 교체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사실은 암시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연일 경제 성과 독려에 매진하는 가운데 지난 8일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열흘 일정의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미 훈련이 시작되자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전쟁 위기까지 언급했던 북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남북 북미 대화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결이...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북한 대내외 매체 모두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한미가 실기동 없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규모가 축소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발표하며 합참은 이례적으로 야외 기동 훈련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복원을 추진 중인 정부는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북한이 한반도 주변 정세보다는 경제 재건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총 집중을 해서 내적인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전선을 핀다든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투쟁을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이 내적으로 정리가 덜 된 거죠. 이런 가운데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을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The region itself contains 4 of the 5 priority security challenges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China, Russia, North Korea, as well as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의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 간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조율한 첫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번 회담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젊은 층도 농촌보다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대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 소식이 북한 매체에 전해졌습니다. 대대적인 환송 행사까지 열렸다는데 도시 청년들은 왜 농촌으로 향한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꽃을 든 청년들이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농촌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한 남포특별시 청년들입니다. 140명의 청년들은 남포시 주변 농장 20곳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출발 전 모임에선 꼭 다수학 농민이 되겠다는 결의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쌀로서 땅을 밭으로 갈 굳은 결심을 안고 청년 문제에 탄원했습니다. 북한의 농촌은 지난해 태풍 피해로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16,000헥타르나 감소했습니다. 또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체력과 기술을 갖춘 청년들을 농촌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농업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청년 후계자를 양성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농업 기계화 사업에도 고등교육을 이수한 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혁신과제 시행과정처럼 이렇게 대학 졸업생들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서로 이렇게 배아주게 하면서 기능 높이 기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해 달려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에 청년들이 동참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8일 국제 부녀절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성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북한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선전했는데요. 남한 여성들은 북한 매체에서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은 평양 여성들이 흥겨운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부녀절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그네 타기와 널뛰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도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선 부녀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을 위한 각종 공연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38국제 분여절을 축하합니다. 38국제 분여절을 맞으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옥색에 밀고 나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드리는 열렬한 축하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분여절을 맞아 세상에 북한 여성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성들이 없다면서 체제를 선전하기도 했는데요. 각계각층의 북한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모습도 북한 매체의 전파를 탔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의 여성 실업률과 여성 대상 범죄를 언급하며 사회주의가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경제연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여성 평등 순위는 108위. 보다시피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로 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의 분여절 사설에선 여성은 몸단장을 해야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에도 여성들이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분여절 이면에는 여성들은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여성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선을 넘어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아 기르다가 한국으로 데려온 아이들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라고 부릅니다. 최훈 리포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탈북민 인정을 못 받는다면서요? 네, 북한 태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 한국어가 서툴러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생활 적응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나요? 네, 남북 사랑학교라는 곳입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탈북민 학생 38명 중에 22명이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차별 속에서 그래도 꿈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제3국 출생의 탈북민 자녀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시끌벅적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북 사랑학교입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X 플러스 3Y는 10일이다. 얘들아 당황하지 마. 그저 적혀있는 거 그대로 썼을 뿐이란다. X0 하나랑 Y.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0대 나이의 이일미 씨는 한국에 오고 나서야 학교를 처음 와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학력이 미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절부터 지금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상시 사람들이랑 수준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한두 개는 자격증 지고 싶거든요. 수업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럼 5가 되는 거야, 이 친구야. 얼마나 잘하니. 너무 좋아. 2x 플러스. 어렵진 않아요? 괜찮아요. 쌤 간단하게 가르쳐요. 말 자체가 달랐잖아요. 막 이렇게 미지수, 변수, 뭐 승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에서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 그래도 이제 수업을 최대한 따라오려는 의지가 있고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허리를 돌리면서 봐봐, 준다만. 동아리 활동을 위해 야외로 나온 학생들. 카메라를 손에 쥐고 이것저것 찍어보기 바쁜데요. 오, 괜찮은데? 야, 대박이다.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다가갑니다. 어때요? 친구 어때요? 就是你这个手，我说我寻思让你就是摆个这个往上抬的手，往上抬那个姿势啥的，让你整个那个姿势，你当场来个
할아버지 같아요. 학습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북 사랑학교에서는 이 한국어가 서툴러 남한 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바보 같은 학생들의 양반은 안정적인 안심하고 정착을 넘어가요. 위해 마지막에 학교에선 우리 수준별 그냥 한국어 수업을 힘으로 진행하고 끝난다. 있었습니다. 바늘이 갑자기 뚝 부러져서 침이 부러졌죠. 그렇지. 원래 많았는데 마지막 하나 부러졌어. 그렇죠. 다 부러지고. 단어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많이 있고요. 문화나 이런 정서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에 더 어려워하죠. 중국에서 태어나 지난 2015년 한국에 온 이진우 학생. 네.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태국민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제3국 신분으로 차별 같은 걸 좀 많이 받았고요. 그 학교 폭력도 좀 받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호 학생은 비슷한 처지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차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는데요. 철급. 하는 떡볶이보다 얘가 만들어준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내일부터 레스토랑 만든다. 오케이. 이제 어설픈 한국어로 친구들과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학생들은 한국에 온 이후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정체성의 문제, 자기는 중국 사람이다. 중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왜 또 한국에 군대를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잘 이렇게 품고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쉽지 않았던 한국 생활. 그나마 학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 보니 졸업 후에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정희옥 학생은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다문화 쪽에 관심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고민되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를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아주 훌륭한 그 진로를 이미 정한 거예요. 희옥 학생은 중국 옌지에서 조선족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가서 중국 남성과 살면서 낳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면서 내는 등록금에서도 그렇고요. 북한 출신 청소년들이 받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희옥 학생의 어머니는 중국에서도 항상 공안에 쫓기면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7살 때 어머니는 돈을 벌러 간다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북한 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주면 무소식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저희 아빠도 엄마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잠들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못했어요. 엄마랑 집에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닥쳐들어서 저희를 경찰서에 잡아간 그런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낯선 땅에 와서 언어 장벽과 이중의 차별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 이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품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통합이에요. 서로가 이 접촉하고 만나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작은 통일이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동해안지구는 금강산 관광특구도 포함돼 있어서 북한이 금강산 자체 개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북한은 관광 산업을 통해 대북 제재 우회로를 찾겠다는 계획인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클로즈업 북한은 북한 관광 산업의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모래톱. 북한 원산 해변은 희고 고운 모래톱이 십리나 이어져 있어 명사십리라 불린다. 북한은 이렇게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원산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해왔다. 예, 명사십리라. 그 이름자 그대로 길이가 십리나 되는 이름난 모래밭이라 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름난 명승지에 그 인민일학원이 펼쳐질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개발은 계속됐다. 전국에서 모여든 돌격대원들과 군인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할 정도. 이제는 6평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6평방을 지난 세기는 20분 동안 수행했다면 오늘은 단 5분 동안에 끝낼 결심들 앞이 지금 정치의 슬기와 혁명을 떨쳐나가고 있는 우리 소수원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듬해 4월 태양절까지 건설 공사를 마치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명년도 태양절까지 완공할 데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원산 갈마지구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우리 동무들에게 이 모습 좀 가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원산 갈마지구는 김 위원장이 지시한 완공 시점을 지키지 못했다. 주요 건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 노출되긴 했지만 최종 완공일로 잡았던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까지도 완공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대체 무슨 이유로 원산 관광 개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건설 마감 단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경까지 봉쇄돼 완공이 미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텔 같은 경우는 이미 사진으로 나왔죠. 근데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 되게 웅장한데 이 샤시나 내부 마감재가 전혀 없이 이제 골격이 다 완성되고 색칠까지 된 상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감재는 다 중국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2020년 1월부터 국경 봉쇄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골격은 완성했는데 내부 마감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중 접경을 통해 이루어지던 물자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의 관광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장한 양덕 온천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덕 온천 휴양지 여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양덕 온천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대적인 준공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북한 매체는 온천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집중 보도했다.
저는 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원천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밤에 달을 보면서 원천역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난 야놓고 여기 있습니다. 너는 요거 3살도 되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리니까 앞으로 너의 생활을 얼마나 더 좋겠냐. 와서 즐기니까. 기대를 내다봤습니다. 양덕온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개장 한 달여 만에 문을 닫았다가 지난 2월 재개장했다. 당장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관광 산업을 통해 내수 경제라도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의 자원을 끌어오는 거죠. 대북 제재 이후에 이제 이 북한 이 국가가 돈이 없어도 이전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 달러나 아니면 위안화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화폐 개혁에 위해 축적된 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좀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끌어내서 이거를 이제 좀 이 유통시키고 이 그중에 일부를 이 국가 건설이나 아니면 사업에 이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됐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동해안지구 국토 총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면서도 수입물자 소독법까지 채택했다. 국경을 거쳐 수입되는 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해 무역을 재개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 물자 반입이나 인적 왕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결국 수입 물자 소독법 통과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산업에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과 이제 원산이라는 이제 지리적인 근접성, 뭐 1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산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금강산을 개발을 하면서 결국 원산과 연계해서 그쪽 일대를 이제 북한의 그런 핵심적인 관광지 하나,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을 하나로 육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이미 이전부터 피력이 됐었고요.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 실현하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 벨트로 주력해온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금강산까지 아우르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금강산 관광지구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금강산에는 남한 소유 시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자체 개발 방침을 밝힌 상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는 5개년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금강산 지구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금강산 지구를 우리식의 현대적인 문화 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고성항 부두에 있는 해금강 호텔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모두 드러내고 우리식 건축 형식의 건물들을 일떠 세울 때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습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 역시 금강산 지구 현장을 방문하며 자체 개발에 힘을 실었다. 김덕훈 동지는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 투어스는 오는 7월부터 출발하는 7박 8일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선 북한 관광이 당장 몇 개월 안에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관광지구 개발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관광객조차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관광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물자가 들어가야 돼. 코로나는 끝나기 전에 육지 못 들어가 왜? 물자는 그러면 다른 데로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물건 나르고 그렇게 일해야지 못해. 지금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못 들어가.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당장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어차피 이제 현재 국면에서 외화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자원이라고 이제 수단이라고 관광을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선에서 이제 해볼 만큼은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내지는 좀 희망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국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경제 문제에 많이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각 개별 파트들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야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북한은 비교적 대북 체제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 산업을 통해 경제적 고립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북한 당국의 이런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북한 중앙동물원에서 펼쳐진 물개 공연 모습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